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샨 씨를 모시고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션이고요. 지금은 보험업계에서 일한 지 한 10년 좀 됐습니다. 네, 오늘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생명보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말 그대로 본인이 죽고 나면 그 보험금이 남은 가족들에게 가는 건데, 근데 그게 본인이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네,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왜냐면 이제 네, 보험을 하면은 사람들이 귀부터 닫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네. 뭐 보험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네, 또 보험 또 그래서 나 있어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선입견보다는 안 좋은 선입견을 더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미화 네네네. 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컨셉이 네, 프로덕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잠깐만 네네네.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네네. 네, 제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차가 한 2만 5천 불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근데 제가 happen to 돈을 뭐 은행에다 모든 게 2만 5천 불이 딱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차를 사러 갔더니 은행에서 네. 돈을 쓰지 말라고 보통 은행에 돈 빼려고 은행에서 돈 빼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4%의 이자를 주고 계속 주고 있으니까 4% 이자를 네네네. 받아라. 네네네. 대신에 당신이 차를 살 필요하니까 우리가 6%의 이자를 돈을 빌려주겠다. 음. 그러시면 우리 위아 씨 같으시면은 어떻게 이 차를 사시겠어요? 내 돈을 쓰면 내 돈은 네. 4%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네네. 쓰는데 6% 이자를 내면 네. does that make sense? 그럼 그럼 어떻게 당연히 제 돈을 하시겠어요? 쓰죠. 그럼 당연히 제 돈을 쓰죠. 그렇죠. 당연히 내 돈을 쓰고 빚도 없고 예. 생각해 네네. 보면 2%의 돈을 세이브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예가 저한테 최근에 딱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족 이제 어, 애들이 있다 보니까 미니밴을 새로 장만했거든요. 미니밴이 5만 불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 네. 토요타 파이낸싱을 통해서 하는데 요즘 이자가 6%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죠. 어쩔 수 있나요?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6% 내면서 지금 음. 쓰고 그렇게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네. 미쳤어요. 내가 4% 이자를 얻으면서 6% 이자를 내면 손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뭐 데이브 램지라는 분들도 빚을 다 청산하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고 네.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네. 맞는데 제가 드리는 네. 이 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 내가 캐시로 내고 2만 5천 주고 내 은행에서 빼서 쓰는 것보다 거기서 6%가 되지만 그 론을 해서 쓰는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프로핏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내가 6%를 이제 보통 우리가 차를 빌리면 뭐 쉽게 예로 5년을 이제 융자를 해서 60개월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야 네. 되는 페이먼트가 제가 여기 계산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한 달에 한 483불을 내야 돼요. 네. 그럼 그걸 60개월을 이제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 내가 2만 5천 불에 차지만 합쳐서 2만 8,999불 거의 2만 9천 불에 대한 이제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6%를 네네. 내는 거고요. 근데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똑같이 5년이 지난 후에 내 은행에 있던 2만 5천 불이 4%의 이자를 계속 받았다면 네네. 그 밸런스가 이제 5년 후에 3만 525불이 돼요.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돈은 4%를 자랐고 내는 건 6%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1,000불이 넘게 남았어요. 5년 후에.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지금 가능하죠? 알고 싶어서 지금 샨 씨를 모신 거잖아요, 지금. 네. 오케이. 제가 답을 네. 드리자면 네. 내가 빌렸던 돈은 네. decreasing balance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음. 불이 계속 4%를 6%를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만 2만 네네네. 5천 불이고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대신에 내가 저도 가지고 있는 갚아요. 돈은 예 4%지만 예예. 계속 increasing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는 내가 받는 돈은 점점점 자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음. 내는 돈은 점점점 작아져요. 근데 이 예를 드는 네네네. 이유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네네.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많은 파이낸스에 대한 상식이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적은 이자를 받는다는 게 다 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뭐 거기에 뭐 세금을 내고 뭘 복잡하게 하면 더 복잡하지만 제가 드리는 좀 말씀은 간략하게서. 그 이유는 네네네. 예,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낸스가 다 정답이 아니고 상식이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미화 씨가 물어본 그럼 보험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 네. 보험도 같은 보험은 아니에요. 찬 씨가 말씀하신 그 예가 그럼 그 생명보험을 통해서 네. 가능하단 말인가요? 가능하죠. 음. 인제 제가 드린 이 컨셉이 사람들이 처음 네.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네네네네. 컨셉은 생명보험이 시작된 한 200년 전부터 그렇죠. 사용되어 온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네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록펠러 아니면 로스차일드 음. 그런 분들의 가족을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생각나죠? 예. 대대손손 마르지 않는 네. 그런 부의 네네네네. 상징인데 그런 분들이 네네. 200년 넘게 사용하던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네네네. 보여드리면 이 컨셉을 네. 미국에서는 Becoming Your Own Banker라는 이제 컨셉의 책이 음.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What would the Rockefellers do? 그러니까 록펠러 예예. 가족들은 어떻게 부를 네네네. 축적하고 네네. 그 재산을 네네. 어떻게 자손한테 넘겼나 하는 이제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로 나온 게 음. 아니고 미국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던 컨셉이고요. 대신 이 네네네. 컨셉을 사용하는 보험이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것처럼 우리가 네. 홀라이프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홀라이프도 네네네. 그냥 홀라이프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스페시픽하게 네네네. 이거를 네네. 스페셜라이즈하게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만 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네네. 보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이제 보험이라는 게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전에 보험을 파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보험의 회사는 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탁에 상장된 이제 주식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뮤추얼리 온 회사라고 그래서 상장된 게 아니고 policy 홀더들 이 네.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인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회사가 상장된다면은 다 좋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네.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주식을 살 수 있어서 그런 오너십이 네네.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네네네. 돈을 벌 때 주식을 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베네핏을 보죠. 네. 그게 디비든 배당금이든 아니면은 그 밸류가 네네네네. 올라가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네. 미국의 보험회사 중에서는 스탁 회사가 아니고 뮤추얼리 오wn된 회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런 네. 회사들은 뭐 20년, 30년 된 회사들이 아니고요. 보통 150년, 네. 160년 된 네네.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그렇죠.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오래됐죠. 네.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큰 회사들은 보통 이제 레이팅이라고 그래서 제3 기관에서 그 회사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파이낸셜이 튼튼한지를 이제 레이팅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보다도 좋고요. 그리고 예, 뭐 정부에 요새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 빌려 쓰고 그러죠. 매년 예예예예. 프로핏을 내고 있어서 그 프로핏을 가지고 네. 이제 네네네네. policy 홀더들한테 배당금으로 음.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네네네.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80년 정도 이 배당금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솔직히 term 음. life랑 whole life 자체도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럼 이거는 term life하고는 네네. 다르게 그 whole life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이 홀라이프라 그래서 예예. 한국에서는 혹시 한국에서 그걸 보시는 분은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다 모든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니까 이런 홀라이프라는 네네네. 컨셉이 없거든요. 예, 미국에는 그래요? 아까 몰랐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예. 네, 이제 미국에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개인 프라이빗 회사인 거죠, 보험회사가. 너무나 오랜 기간을 음음음.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제 네. policy를 계속 이슈하면서 이제 쌓아놓은 게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인제 손님들을 대하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불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컨셉을 네. 가지고 많은 보험을 세일즈하신 분이 말씀을 하세요. 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제 다 네. 같은 보험이라도 다 같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제 이게 이런 홀라이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네. 이 홀라이프도 mutually owned 된 컴퍼니 또 레이팅이 좋은 음. 회사에서 이제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그냥 홀라이프를 또 하면은 사실 저희가 받는 베네핏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좀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서 먼저 내가 넣은 돈이 보험으로 빠지기보다는 돈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따로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명보험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스페셜하게 디자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씨가 말씀하신 그런 베네핏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캐시 밸류가 빨리 쌓이거나 그런 식으로도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캐시밸리가 빨랑 쌓인다는 거는 이렇게 음. 컨셉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네. 보통 보험을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래서 내 돈이 네네. 어, 뭐 5%, 6%, 7% 자랄 수 있다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거는 네. 사실은 개런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홀라이프 네네.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받고 이제 개런티된 네네네. 배당금이 있고 플러스 이제 넌 개런티된 배당금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홀랑 캐시밸류가 네네네. 잘하려면은 내가 먼저 네네. 넣는 돈에 보험금보다는 그 캐시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음.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네네네. 없지만은 제가 이제 네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먼저 홀라이프가 가능을 해야 되고요. 홀라이프를 쓰는 네네네. 이유는 첫 번째로 홀라이프는 디비덴드가 개런티된 부분도 있고 넌 개런티된 부분이 있지만 마켓 러스가 음. 없습니다. 마켓 버러틸리티. 음. 그래서 내가 돈을 네. 넣었을 때 이 밸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게 네네네. 개런티예요. 정말 그리고 좋네요. 매년 자라는 게 또 개런티고요. 네네네. 이 매년 그렇기 자란다는 게 때문에 그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로 계속 돈이 쌓인다고 들었어요. 그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로 쌓이는 게 그게 무시 못 하잖아요. 그쵸. 이제 컴파운딩 인트레스트도 중요한데 일단은 돈이 들어와야지 컴파운딩이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내 돈을 넣었는데 네네. 이자 받는 게 배당금이 없으면 그러면은 뭐 네. 컴파운딩 인트레스트가 있어도 자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네네네. 개런티예요. 내 돈이 계속 자라는 게 네네. 개런티고 그다음에 내 돈이 음. 없어지지 않는 게 개런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는 네네. 사실 마켓에서 어떤 거하고 비교해도 꿀리지는 않지만 저희는 언제나 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홀라이프 이용하는 컨셉이 인베스트먼트는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인베스트먼트는 돈이 내가 많이 자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게 인베스트먼트잖아요. 근데 네. 홀라이프는 그런 거하고 좀 거의 상반돼서 거의 돈이 리스크가 없어요. 자라지만 많이 자랄 수는 리스크 없어요. 아 대신에 사실 네네네. 은행에서 주는 돈보다는 아주 안정된 것보다는 더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쓰고 있습니다. 음. 저도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이 하나 있어요. 홀라이프 인슈런스가 하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말씀하신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뭐 생명보험이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 홀라이프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테넌트가 오래 살다가 아파트를 나가면 아파트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한 삼4만 불 들어가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저희가 또 렌트를 더 그쵸. 올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삼사만 불을 퍼스널 론을 받자니 은행 가서 다 크레딧 조사해야 되고 인컴 다 내야 되고 뭐 1-2주 걸리고 아니면 뭐 길게는 한 달도 걸리고 그렇다고 뭐 친구나 가족들한테 그쵸. 돈 빌려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있다면 나 그 홀 라이프에 이렇게 캐시 밸류가 쌓인 게 있다면 그거는 오늘 당장이라도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홀라이프에 네네네. 있는 돈을 뺏을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을 뺏쓰는 게 아니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네네네. 돈을 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그 돈이 저당을 잡히고 그 돈에 따라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만 불을 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내 만 불이 있으니까 "나 만 불 빌려줘."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이자를 아까 말씀드린 컨셉처럼 이자를 그 회사에다 음. 주고 또 배당금을 받으면서 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네네네. 계속 자라고 있고 내 돈을 뺏은 게 네네. 아닙니다. 내 돈은 그대로 있고 내 돈을 네네네네. 저당을 잡혀도 내 네네. 돈을 빌려 쓰는 컨셉이고요. 그렇죠, 대신에 내 그렇죠. 돈은 계속 자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increasing 되는 밸류고요. 내가 빌려 쓴 돈을 네네네. 썼을 때는 이제 decreasing 밸류니까 똑같은 이자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홀 라이프 인슈런스를 득을 톡톡히 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돈을 뺐어도 이렇게 빨리 갚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달달이 쪼개서 갚기는 하지만 설사 뭐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크레딧이 나빠지거나 뭐 컬렉션에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설사 못 갚으면 나중에 제 그 사망 보험에 금에서 그 돈이 이제 빠지는 거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 그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은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만 낼 수는 네. 없죠. 계속 그쵸. 프린시플을 갚아야 원금주. 되고 또 이제 그 타임 피리어드가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네. 홀라이프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쓰게 되면 그거를 네. 갚아야 되는 스케줄이 없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네네네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돈이 계속 자라고 있고 거기서 배당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내는 부분이 똑같은 이자율이 같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내 돈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더없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인제 그쵸.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매니지를 해야 되지만 무작정 안 내고 네네네네. 있으면은 내는 거는 아니지만 아 그 그쵸. 캐시 밸류 쌓인 거에 따라서 조금씩 많은 네네네네. 플렉시빌리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한 거고 이제 컨셉은 네네네. 내가 돈을 빼쓰고 안 갚는 컨셉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네네네.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똑같은 네네. 방식으로 내가 빌린 보험회사에다 돈을 갚게 되면 내 돈이 더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갚게 그쵸.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예. 잠깐 다시 한번 다른 컨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보통 이제 파이낸셜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제 하는 액티비티가 일단 돈을 벌죠. 네. 돈을 벌 때 우리가 인컴을 어떻게 가져오죠? 세금을 떼이고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죠. 먼저 세금을 떼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돈을 내 손에 돈을 받을래 이제 손에 돈을 가 손에 돈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아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돈을 얻으려면 월급을 예. 받든지 이래서 내가 투자를 네네. 부동산이 됐든지 주식이 됐든지 투자를 해서 투자가 자라야 되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뭐 럭키하게 누가 선물을 준다든지 상속을 하면은 내 손에 돈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 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죠? 보통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하는 게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스pen딩을 하게 되죠. 쓰게 되죠. 이렇게 프로덕트를 네. 사든지 서비스를 받든지. 이제 두 번째는 맞아요. 남는 돈을 가지고 세이빙을 하고 세 번째는 그쵸.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든 아니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네. 사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교회든 아니면 체리티able 그런 기관을 도네이션. 통해서 선물을 주든지 도네이션을 하게 네. 돼요. 네네. 근데 이렇게 그냥 받고 쓰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저희가 큰 럼썸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사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갑자기 집에 리페어가 필요할 때 돈이 럼썸머니가 네. 필요하면 내 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걸 쓸 수 있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네. 없으면 보통 기관을 사용하게 되죠. 그쵸. 그런 게 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 됐든지 자동차 회사가 네네네. 됐든지 뭐 몰기지 회사가 네네. 됐든지 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늘 네. 말씀드리는 컨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네. 은행이 은행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내가 보여주셨던 그 내야 될 책처럼 이자를 becoming, 네. becoming own bank. 네. becoming a banker라는 게 내가 그 네네네네. 은행이 되면 보통 음.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벌죠? 이자로 돈 벌죠. 그쵸.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손님들한테는 조금 네. 주고 본인들은 막 그렇죠. 20%막 그렇게 받죠. 근데 그 네. 차이를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이라면 음. 그 은행이 내가 돼서 그 이자를 내가 받고 돈을 사용한다면 똑같은 그 파이낸셜 사이클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개념이 이 금방 이해하시기는 쪼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또 정보를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100 년, 200년 동안 이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 접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샤인 씨가 보여주셨던 그런 책을 읽어 본다든가 샤인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더 자세한 걸 더 여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도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면서 저도 처음 접했어요. 저도 전에도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인피니트 뱅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파시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음 솔직히 한 5-6만 불로 다운 페이먼트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살 만한 집이 없어요. 근데 인제 그분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서 한 5만 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사야 되는데 마침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직 캘리포니아에는 집은 팔리진 않았고. 그래서 이 집은 다른 주에 있는 집은 놓치기는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분이 5만 불을 빼서 홀라이프에 있는 캐시 밸류를 빼서 그 집에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장점을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알고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샤인 씨를 이렇게 모시고 같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양면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좋은 점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단점이라는 거는
네. 대부분의 뭐 저희가 만나는 손님도 그렇고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네.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 파이낸스 상식이 사실은 틀린 네네네. 부분이 많은데 우리의 그런 음. 심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부분이 가장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손님들 중에서 이런 컨셉을 말씀드리면 야 이거 투자인데 뭐 4% 5% 배당을 받아도 나는 투자를 해서 뭐 S&P 500에 넣어도 7% 8%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바보냐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네. 단순한 이제 약간 산수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음. 부분들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단점이. 그리고 이런 거는 네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마라톤을 하고 네네. 장거리 달리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단거리를 예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해서 뭐 몰빵을 해서 빡 이제 뻥튀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컨셉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금방 음.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연세가 너무나 많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네. 어 보험을 못 드는 상황이라면 그게 인제 하나의 나쁜 안 음.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런 경우는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또 따로 음. 하나 단점을 얘기하자면 인제 홀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런티가 아까 그런 좋은 개런티도 있지만 또 페이먼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개런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 어블리게이션이 그래서 6 7 년이면 7 네네네. 년, 10 년이면 10 년 페이먼을 해야 되는 플랜이 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하고 그쵸. 1-2년 하고 나서 그 페이먼을 못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손해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보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축해야 될 거 그냥 홀 라이프를 통해서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뭔가 달달이 그 프리미엄을 내야 된다는 그런 엄 뭐라고 해야 되나 오블리게이션? 오블리게이션이 있으니까 네. 항상 돈을 먼저 떼 놓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면 '아우 쓰다가 돈 좀 남으면 저금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홀 라이프는 제가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제가 페이먼트를 미스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돈을 그냥 떼놓고 그냥 해요.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음. 그래 뭐 그렇게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돈 없어도. 그래서 이걸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 홀라이프 인슈런스를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돈을 내가 미리 떼 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하신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네. 한 달에 200불, 300불, 심지어는 500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네. 돈을 다 쓰고 나서 그 세이빙을 하려고 그러면 꼭 돈이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다 그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페이먼을 한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만 드린 것처럼 어블리게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 네네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아 씨처럼 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홀라프를 통해서 돈을 세이빙을 했고요. 지난 10년 네. 동안 한 200,000 불을 모았어요, 개인적으로. 와. 이제 네네네. 저 개인 어카운트를 통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네. 해서 합하면 한 200,000 불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저도 이제 2020 년도에 이제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2020년 초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죠. 네네네. 그때 이제 그때 좋은 찬스가 어떡하셨어요? 났는데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갑자기 은행에서 뭐 몇십만 불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네네네. 보니까 제 홀라이프에 그런 분이 있어서 오 개인적으로 그러셨어요? 거의 아. 맥시머를 꺼내서 투자를 그때 주식 했고 그다음에 사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아 이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만큼 세일즈를 해서 뭐 세금을 좀 많이 네. 냈지만 그 프로핏이 음. 남았으니까 그 프로핏을 그래 챙기고 세금을 예. 내고 또 그 어. 돈을 가지고 또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홀라이프에 그 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아 이제 예가 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 홀라이프에는 이런 컨셉은 투자의 네네네. 컨셉이 아니고 이 투자를 네네. 부스터하는 컨셉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다 음. 보면 우리 미화 씨 같이 이제 부동산에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 네. 투자를 많이 관여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캐시로 네네. 다 준비하고 있으려면 어차피 쓰고 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게 네네. 말씀드리면 이 홀라이프 같은 이제 좋은 플랜에 내 돈이 한 10만 불, 20만 불 쌓여 있으면 갑자기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그 매물을 얻으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융자들 필요 없고 내가 뭐 20만 불 그냥 캐시아웃해서 이런 매물을 그쵸. 사고 그러면은 그 음. 매물에 20만 불이 들어갔으니까는 뭐가 생기죠? 에퀴티가 생기죠. 그쵸. 만약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아니면 그 네네네네. 융자회사에서 에퀴티를 뽑아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네네네. 보험을 갚을 수도 네네. 있고 그런 여러 음. 가지 플렉서블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네네네. 좋은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네네. 좋은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품을 잘 이용하면은 비즈니스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데에도 한국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데도 그럼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분인데 비싼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다시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비싼 그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쓰는 냉장고들은 비쌀 거 아니에요. 몇만 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네. 급하게 바꿔야 되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럼 홀라이프 인슈런스는 돈이 진짜 금방 뺏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네.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애들이 어리거나 하면은 뭐 네. 보통 학자금을 위해서 준비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오토론을 하게 되면 자동차 융자를 하게 되면 자동차만 사야 되는데 이런 홀라이프에 네. 있는 캐시밸류는 내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고장난 냉장고나 뭐 가게를 고치든 내 애들이 대학교를 가든 대학원을 갈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하던 또 애들이 또 학교 졸업하고 나면 차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결혼할 때도 돈 많이 들어가죠. 그쵸. 네. 저희 딸이 내일 결혼하거든요. 아 그래요? 다행히 네네. 다행히 뭐 걔들은 뭐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잘은 네. 하지만 네네. 네. 그런 상황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이나프한 캐시 그럼요. 밸리가 쌓이고 그러면 언제든 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음. 하나 좋은 예로 드리면 저는 저희 딸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홀라이프를 시작을 해 줬어요. 음. 그래서 저희 딸이 네. 이제 내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 3만 불 정도 캐시 밸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그 돈으로 결혼하지는 않고요. 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 돈을 빼서 결혼하고 테슬라를 산다 그러길래 아직은 테슬라 사지 말고 아빠가 주는 선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킵을 해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음. 저희가 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페이먼을 해줬거든요. 저희 딸한테 네네네. 주면서 이제 저희 딸이 오너가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이제 한 3만 불의 캐시백을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이 되는 거죠. 그럼 결혼을 네네네. 하면서 생명보험이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저희 딸은 3만 음. 불이라는 이제 캐시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드렸던 설명에 대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뭐가 필요할 네네. 때 그걸 빼서 언제든지 자기가 급하게 필요해서 뺐을 수 있는 그런 3만 불이 있는 거고요. 또 그걸 음. 계속 잘하게 되면 그게 3만 불이 6만 불 되고 10만 불 되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계속 나중에 있다가 은퇴했을 그렇죠. 때 거기 쌓인 캐시를 가지고 은퇴 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빨리 시작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만큼 캐시 밸류가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많이 쌓이면 그쵸. 어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돈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네. 보험으로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네. 아니 애들이 무슨 보험이 필요해, 애들이 무슨 생명보험이 그렇죠. 필요해. 어떤 분들은 네네네. 뭐 그냥 막말해서 재수 없는 얘기라고 하시는 말씀도 계세요. 그렇죠. 네네네. 기분이 안 좋으실 네.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네네네. 말씀은 이런 홀라이프라는 좋은 상품을 통해서 생명보험이 아닌 다른 베네핏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애들이 뭐 생명보험도 필요 없지만 저희 딸같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되면 eventually 또 생명보험이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은 덤으로 얻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명보험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컨셉이라는 게 becoming my own bank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네. '내가 그 캐시 밸류를 쌓아서 나 자신의 own bank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샤인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샤인 씨 전화번호를 여기 밑에 비디오 밑에다가 남겨 둘게요. 괜찮겠어요? 네네네. 네, 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홀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이런 내 자신이 나의 뱅크가 되는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샤인 씨께 직접 연락을 해서 더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많은 정보들 감사드립니다.